예, 이번 시간에 그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취업과 창업은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죠? 사회에 나가서 앞으로 살아갈, 그죠?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죠. 일단 취업을 해야 되고요, 먼저. 대학생 경우에는 아마 취업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했다가 재취업도 취업에 속하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취업은 그냥, 대학을 졸업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고요. 창업은, 실제로 자영업, 그죠? 자영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오행적 시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취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취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거의 뭐냐면 정부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씁쓸하죠. 실제로 와닿진 않아요. 그죠? 요즘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이래가지고 많이 만드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뭐죠? 전혀 청년들은 그런 부분을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죠? 자기들이 많이 업적인 양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뉴스에 올리거나 그렇게 하죠.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는 뭐죠? 이 취업 문제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정부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청년들이 아마 입장일 겁니다. 그럼 어떠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문제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확한 계획이나 전반적 미래나 그죠? 우리나라 사정이나 그걸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안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제 신문을 보면은. 그 취업은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제 뭐냐면은 지금 참 힘드는 거예요. 취업을. 왜냐? 할 데가 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해외에서 인력이 많이 들어오죠.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학구열입니다. 진학열풍이죠.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옛날부터 자기는 못 먹어도 자녀 교육은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80% 넘지 않습니까? 일단은 대학이란 그 시스템이 내 몸에 한번 배기면은 뭡니까? 관리직으로 가거든요. 그죠? 실제로 또 현장에서도 대학 나온 사람이 현장직에 가면 써주지도 않아요. 이거는 누가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다 대졸이니까 관리직 가야 되는데 세상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8대2 구조잖아요. 관리직은 20%거든요. 20%인데 이게는 현장직이나 생산직이 80%인데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그죠? 관리직을 할 수 있는 대학을 80% 가고 그지? 여기 갈 수 있는 2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취업 문제는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만들어 본다고요? 일자리 창출해 본다고요? 아주 기본적인 발상이 안 된 부분이죠. 경제학자도 마찬가지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 현장직 안 갑니다. 또 못 갑니다. 4년제 대학 나가지고 현장직에 울산 현대중공업 들어가려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지? 아마 정규직은 못 들어가고 용역회사를 들어가더라도 대졸은 걸릴걸요? 노조할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비장 취업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내비두고 취업 문제를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밖에 안 되는 일자리를 80%에 나온 학생들이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분할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평균 수명은 길어지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생각했습니까?
학생들이 공무원 공부하는 거,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놓고 어른들은 뭐냐면은, 요즘 애들 큰일이라고. 전부 공무원에 매달린다고. 어른들이, 지금 기성세대들이 애들을 공무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애들이 공무원에 매달린다고 뭐죠? 실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어떻다는 둥.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이 버려졌다는 얘기가 3,000년에도 나왔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이 10대, 20대 때 어른들이 역시 그런 소리 했습니다. 요즘 애들 못 쓰겠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지? 그런 시험 문제를 우리는 알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공무원 하는 거 막을 방법도 없고요. 어쩌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들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세뇌를 시켜줘. 왜 그러냐? 자, 세상이 계속 지금처럼 갈 것 같으냐? 그지? 그렇다면은 공무원이 나는 1순위가 맞는데, 적어도 내가 진로 상담을 하는 아버지 입장으로서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세상은 바뀔 것이라는 거죠. 왜냐?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졸업할 무렵에는 공무원 지망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지? 월급도 적었고, 대기업보다 훨씬 월급이 많았고요. 대기업 아니더라도 월급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했죠. 옛날에는, 그전에는 뭐냐면은 교직도 뭐죠? 한때는, 지금은 교대, 사대가 엄청난 카트라인이 높죠. 카트라인이 높지만은, 저희들 때, 그죠? 물론 산업화 끝자락이었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뭐죠? 사대, 교대,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렇게 지망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특히 남자들이 별로 갈 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은 남자들이 갈 데가 아니고, 남자들이 못 갑니다. 여자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래서, 과연 그럴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 100세 시대에 바뀔 것이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연금도 바뀔 것이고, 바뀌지 않으면 뭐죠?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지금은 최고의 직업이지만은, 그죠? 최고의 직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성이라는 게 있어요.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공무원을 하기에 힘든 성격 구조가 있습니다. 성격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 이 조직사회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조직사회에서는 자기 스스로 감정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 통제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기질이 좀 강하다, 이러면 정말 힘들어 합니다. 그지? 그래서 들어갔다가도 뭐죠? 상당히 답답하게 직장 사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뭐죠? 업무 누적으로 업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자살한 사람 생기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나라면, 그제? 만일에 그게 나라면, 만일에 그게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차라리 공무원 안 해도 좋으니까 살아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심리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제? 맞나, 안 맞냐?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 이 부분이죠. 난 사업을 하겠어. 이게 뛰어든다고요. 이 사업하면은 뭐죠? 아무나 뛰어들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시장경제사에서는 누구나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지만은, 누구나 뛰어든다고 아무나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이 자체의 기본 의미에서는 찬성합니다. 예. 저는 이게 인생을 바꾸는데, 사실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을 바꾼다 그런 얘기합니다. 노력해서 바꾼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인이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이미 뭐죠?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운명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부분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쓰죠. 그래서 운명은 바꿀 수 없는데요. 운명은 노력에 의해서 뭐죠? 노력에 의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노력에 의해서. 절대로 노력입니다. 어떤 노력이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력에는 합리적 노력, 투기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저희들이 이제 하는 현명한, 그제? 운세의 판단도 저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이게 물론 저는 때라고 설명하죠, 때. 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노력한다고 성공하지는 않더라는 얘기죠. 성공이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데는 뭐죠? 제가 틈만 나면 얘기하죠. 이름 바꾸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부적도 아니고요. 저는 철학원을 개몽하고 싶은 생각이죠. 이건 아니거든요. 노력입니다. 근데 노력을 뭐냐면은, 우리는 때에 맞춰서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기본 노력, 자기 열정이나, 그죠? 끈기나, 그 다음에, 정확한 자기 목표나,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게 중요하죠, 이게. 성공하는데, 중요한데, 때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떠냐? 젊은 친구들도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적으로 좀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뭐죠? 퇴직에 나와서 창업을 합니다. 저는 창업이, 그죠? 100세 시대에 창업은 필수다 하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지금 공무원 연금법 나온 지가 박 대통령 시대에 만들었죠. 아주 초기에 만들었습니다. 그죠? 거의 60세까지 우리가 이제 정년인데요.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연금이 나오지만은 연금이 아닌 일반 직장들도 60세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주 전문적 기술직을 제외한 사람은 다 다시 재취업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창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머지 4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그냥 자식 기대고 살랍니까? 아니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왜냐? 60은 너무 젊어요. 창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필수예요. 의사는 안 해도 될까요? 의사도 뭐죠? 의사도 급여를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년? 대학교 교수들이죠. 교수님들도 정년이 되면 뭐죠? 퇴임하셔야 되죠. 그러면 다시 뭐죠? 개업을 해야 되거든요. 병원에 안 망합니까? 병원도 망합니다. 사업이죠. 또 있습니다. 자, 로스쿨 나와서 뭐죠? 판검사가 됐어요. 여자면은 재판장이 됐어요. 그죠? 아니면 뭐 검찰총장이 됐어요. 종신을 합니까? 60세 전으로 다 옷 벗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변호사도 창업이죠.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업을 다 한다면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뭘까요? 창업을 하려면 지배를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죠. 운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운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고 다니는데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있는 분들은 픽 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보고 운명론자, 운명에 기대에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당신들이 뭐죠? 진짜 운명론자 아니냐. 왜? 열심히 해놓고 뭐죠? 나머지 운에 맡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운을 이용한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제가 뭐죠? 자신감이 있다. 책임질까? 이런 얘기도 제가 하죠. 사건에 대한 어떤 운은 운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운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너 내년에 죽어. 내년에 암이 걸릴 거야. 저 내년에 사업 망할 거야. 이런 건 자꾸 운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 운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운을 잘못 이해하니까 뭐죠? 이름을 바꾸면 신문에 보니까 뭐죠? 성공하려면 이름이 중요하다. 그럼 뭐죠? 아주 성공이 쉽네요. 그 집에 가면 아무리 비싸봐도 50만 원이거든요. 제가 아는 그 광고를 집에 비싸봐도 50만 원인데 50만 들면 성공하는 거예요. 50만 원만 들으면. 이런 미련한 말이 어디 있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운을 잘 이해하면 그거는 뭐죠? 여행이죠. 여행은 뭐죠? 로또잖아요. 로또 바라는 거잖아요. 로또 바라면 인생 살랍니까? 모든 건 제끼고 아니잖아요. 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내년에 죽고 내년에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일정한 사람은 바이오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신체 바이오리듬이. 이거는 우리가 외국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졌죠. 운동선수들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동양의 명리는 운의 바이오리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시기가 있고요. 이런 시기가 있고 이런 시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창업할 때요. 창업할 때 뭐냐면은 심리적 특성도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죠? 예를 들면은 적극적인 사람은 손님을 잡아오는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은 그런 사업을 못 합니까? 아니거든요. 손님이 찾아오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정보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넣고 지금 이제 특강을 하나 하면은 철학원에 가면은요, 당신은 토가 많으니까 부동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수가 많으니까 물장사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이란 것은 타고난 성격이 중요한 것이 토라서 부동산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건 뭐죠? 정말 어리석죠. 기본 기질이 사교성이 있고 부침성이 있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다니는 일을 하면 잘할 것이고 당신은 너무 뻣뻣해. 근데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창업을 못해요? 합니다.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하면은 손님이 와서 뭐죠?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 장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가 맞는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걸 적성이라고 하죠. 적성은 그런 거예요. 그지? 내가 타고난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 가장 섬세하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죠? 남의 얘기를 잘 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막 바이하고 막 이렇게 서로가 연결해야 돼. 이런 사람은 안 맞죠? 쏟거든요. 안 맞죠. 그런 거 하나 그런 거죠. 길을 딱 들으면서 저 사람이 말이 틀릴까 맞을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찾는 게 적성이에요. 근데 사업은, 창업은 적성에만 맞다고 성공합니까? 보통 사업 기질이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 망하죠. 근데 주변에 보면은 정말 사업 기질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돈을 엄청 버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사업보다는 선생님이 맞을 것 같아. 아주 얌전하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사업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요. 정말 성격이 뭐죠? 시원시원해요. 스케일도 크고, 사업가다워, 리더다워. 그런데 뭐죠? 맨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운이 안 좋았다. 그죠? 그때 우리가 때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쓰시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운 얘기를 하면은 픽 웃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깜깜해서 뭐죠? 일단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하죠. 네. 상당 부기들한테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창업을, 그죠? 지금 창업을 하고 있거나, 그죠?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바꾼다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창업할 때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나하고 이 직업하고, 그죠? 성격이 서로 맞느냐. 이게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또, 그렇더라도 뭐죠? 창업할 때요.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의욕만 가지고.
뭐냐면은 기술이 없는 분들이 창업할 때 주로 어디 갑니까? 프랜차이즈. 사업할 때요, 마케팅에서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직종이 뭐냐면은 진입 문턱이 낮은 직종이에요. 진입 문턱이 낮은 직종이라고 해서 뭐냐면 돈 많은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돈 벌어요? 다 뛰어들어요. 그럼 뭐죠? 포화 상태에서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뜯어먹게 하죠. 대표적으로 뭐죠? 지금 대구에 가장 많은 부분이 치킨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턱을 높여야 돼요. 내가 창업한 이 부분은 옆에 사람이 그냥 바로 뛰어들지 못할 정도가 만들어놔야지 뭐죠? 내 목, 즉 내 파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뭐죠? 운인데요. 저는 지금부터 향후 운이 20년 정도의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제? 물론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운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뭐죠?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폐업하라 이 얘기는 아니죠. 한번 체크해보라 그러면 되죠. 그지?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 체크해봐라. 그래서 나중에 뭐죠? 변환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창업은 앞으로 뭐죠? 일단 필수입니다.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죠? 그냥 놀아야 돼요. 아니면 뭐죠? 경비나 찾아야 되는데 경비 자리가 요즘은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정말 그것도 운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뭐죠? 취업과 창업을 할 때 뭘 한번 생각해보고 창업이나 취업에 임할 것이냐. 그죠?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계략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